자, 반갑습니다.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국권 침탈, 그리고 강제 병합 과정을 한번 볼 겁니다. 자, 이거를 보려면 일단 국제 상황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당시 이제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싼 러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앞서 봤지만 삼국 간섭 때부터 해서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많이 품고 있었는데, 일본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서 러일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이 이전에 일본은 어느 정도 자기 편을 좀 만들어둬요. 그래서 당시 이제 러시아와 경쟁하던 영국과 미리 동맹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이 1904년부터 5년까지 이루어지는데, 1904년 러일 전쟁 동안에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걸 우리랑 체결해요. 그래서 일본이 전략상 필요한 대한제국의 영토를 마음대로 이용하겠다라는 거였고요. 이에 따라 이때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독도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러일 전쟁은 당연히 전 세계가 러시아가 이길 줄 알았습니다. 러시아에 비해서 일본은 아주 조그만 나라였죠. 실제로 키도 우리 러시아에도 훨씬 크겠잖아요. 근데 실제로 싸웠더니 러시아가 일본에 쳐맞았죠. 이 전쟁 이후의 모습이고요. 당시 이제 요 스시마 해전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도고 헤이야치로라고 한 제독이었는데, 이순신을 굉장히 존경했다고 하죠. 실제로 이 스시마 해전에서 하객진을 응용해서 사용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이순신을 존경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승리로 이끌었고요. 그 다음 차차차차 우리를 강제로 병합해가는 과정을 한번 볼 건데요. 제1차 한일 협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합니다. 그래서 재정과 외교에 고문을 두는 고문 정치를 시작했고요. 이때 외교 고문으로 왔던 사람이 스티븐스라고 하는 미국인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또 의갈동 얘기할 때 한번 나올 겁니다. 일단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일본이 이제 전쟁 이후에 대한제국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승인받는 여러 협약들을 맺게 됩니다. 다른 열강들과. 그래서 미국과는 밀약, 비밀리에 약조를 맺었고요. 그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뭐 독점적인 지배권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얘기인데,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는 거, 일본은 대한민국 지배하는 거, 대한제국이죠. 당시에 대한제국을 지배하는 걸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영국과는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어서 영국은 인도를 지배하는 거, 일본은 대한제국을 지배하는 거, 이걸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당연히 일본이 이겼으니까 이 조약을 맺었는데, 이걸 포츠머스 조약이라고 하고요. 일본이 대한제국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이때 승인받게 됩니다. 러시아가 이제 발을 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병합해가는 과정을 출발하게 되는데, 을사조약이라고 우리 돼 있는데, 제가 을사늑약이라고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교과서에 조약이라고 나와 있어서 일단 이 명칭을 썼습니다만, 교과서에도 이 늑약이라고 바꿔줘야 합니다. 조약은 합법적인 거라고 했죠. 그래서 강제를 의미하는 늑약이라고 하는 걸 명칭을 써주는 게 맞습니다. 주요 내용은 외교권을 박탈했고요. 그리고 통감부라고 하는 걸 설치하면서 내정 전반에 걸쳐서 간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외교권 박탈은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다른 나라랑 동맹을 맺을 때 우리가 아니고 일본이 대신 가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조약을 맺을 거나 이럴 때도 사실상 우리가 주권 상실의 의미와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발은 당연히 컸겠죠. 을사늑약이 이제 부당하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고종이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국 국제나 이런 거 보면 외교권도 당연히 황제가 갖고 있죠. 그래서 고종이 갖고 있는데 고종은 끝까지 거부해서 지켰고요. 문제는 고종을 대신해서 일본이 이제 강제로 대신들 모아놓고 강제로 협박하다 보니까 뭐 그랬는지 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조약에 서명했던 찬성했던 5명의 대신들이 있죠. 이게 이제 학부 대신 이완용, 우리 친일파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외부 대신 박재순, 내부 대신 이지용. 이 사람은 왕족입니다. 왕족인데도 나라 팔아먹었죠. 그리고 조부 대신 이근택, 농상 대신 권중현. 이렇게 5명입니다.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고종이 또 끝까지 이걸 뒤엎어 보려고 당시 이제 만국평화 회의가 열리고 있던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준, 이상설, 이종 이렇게 3명이죠. 3명의 이씨를 파견했는데 회의 장소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래서 일본의 방해로 결국 실패했고요. 일본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품고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자, 고종 강제 퇴위시키는데 이걸 협박했던 인물이 바로 또 이한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순종이 즉위하게 되죠. 고종은 이제 뒷방 늙은이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907년 정미조약이라고도 하고요. 정미7조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때부터는 차관 정치가 실시되게 됩니다. 장관, 각부 장관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게 차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정 실무를 다 장악해 버리게 된 거고요. 차차차차 우리의 이제 뭐 무력이나 이런 권한들을 다 뺏어버려요.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내 군대 필요 없다 해서 1907년에 군대를 해산시키고요. 그다음 사법권도 박탈합니다. 재판도 우리가 해줄게. 그리고 너희 치안도 우리가 유지해줄게 하면서 경찰권도 다 뺏어가죠. 그래서 차차차차 이렇게 하나하나 다 뺏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실은 뭐 이미 실질적인 우리의 권한은 다 날아간 상태고 나라로 보기도 힘든 상태지만 한일 병합조약이라고 하는 걸 1910년에 맺게 되면서 대한제국은 사라지고 우리는 일제 강점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순종은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강제로 한일병합조약을 맺게 됐고요. 한일병합조약은 당시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이 대신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잃게 되죠. 자, 이 3명이 이제 헤이그 특사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순종입니다. 이때 이제 일사늑약이 벌어졌을 때 자결했던 장교 박승환입니다. 자, 국권 침탈 과정은 우리 설명했듯이 쭉 이렇게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국권 침탈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한번 단순하게 이런 권한 날리고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실질적인 영토도 좀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간도랑 독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간도 같은 경우는 지도가 여기 있죠. 간도는 요 북간도, 서간도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이 우리 두만강이고요. 압록강 이렇게 요 위에 지금은 뭐 우리 당연히 중국 땅으로 알고 있지만 옛날엔 여기가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지역은 청가의 이제 좀 경계 지역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가 국경 분쟁이 좀 있었는데 숙종 때 여기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걸 세우면서 청가 국경을 확정했습니다. 요 정계비 내용이 이렇습니다. 동이 토문, 서위 압록이라 돼 있죠. 그래서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라고 해서 서쪽은 이제 압록을 경계로 하고 그리고
동쪽은 토문을 경계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곳은 이 토문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송화강이죠. 이 숭화강 지류에 토문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요걸 이제 경계로 하게 해서 우리가 간도가 우리 땅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청이 요걸 계속 요구해요. 우리랑 이 지역이 자기들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국경 분쟁이 계속 있었는데 우리는 계속 토문이라고 주장을 했고 당시 청은 토문이 아니고 발음이 비슷한 두만강인데 잘못 적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만강으로 정해지게 되면 간도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국경 분쟁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일본이 우리 외교권을 박탈한 다음에 간도 협약이라고 지들 마음대로 청과 협약을 맺어버려요. 그러면서 만주의 철도 보설권을 얻는 조건으로 여기를 간도 땅을 청의 영토로 떼어줍니다. 그래서 인정해주는. 그러면서 우리가 간도 협약으로 인해서 우리의 땅이었던 간도를 청에 넘겨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뭐 독도냐 다케시마냐 뭐 우리 맨날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게 되는데 고종이 엄청난 업적이 하나 있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분명히 영토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 우리 자료 봤죠. 자 근데 그 이전에 뭐 동국여지 승남이라든지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도 나오죠. 세종실록 지리지 이런 데 보면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명백하게 잘 알 수 있고 일본의 여러 지도나 뭐 자료나 이런 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러일 전쟁 중에 일제가 자신의 영토로 불법적으로 편입시켰던 사건이 있고 또 일본이 주장하는 거는 뭐 시마네형 고시 있죠. 그 내용 가지고 자기들이 우기게 되는데 사실 아주 잘못된 얘기죠. 자 일단은 이까지 하고요. 아니네요.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을사조약 반대 투쟁 운동. 자, 이제 일제 우리가 국권 침탈당한 요 과정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러 투쟁이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운동이 나타났는데 하나는 직접적인 이제 무력으로 투쟁하는 항일 의병 운동이랑 그리고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애국계몽 운동 이렇게 계열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을사조약에 반대했던 당시 이제 시군이었던 시장교였던 민영환이라는 사람은 자결로서 항거를 했고요. 요 을사늑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규탄하고 을사오적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했던 것이 바로 황성신문의 신랴 방성대공이죠. 이날 목노가 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장인환이 이제 당시 외교 고문이었던 이 스티븐스를 사살하기도 했고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이완용을 부상 입히기도 했고요. 사살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죠. 그리고 나철 우리 책에 나인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철로 이름을 봐도 되고요. 나철 오교가 오적 암살단 을사오적을 처단하려는 조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날 목노아 통곡하노라 이게 이제 당시 신랴 방성대국이 실렸던 황성신문의 모습입니다. 아주 신랄한 비판합니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의병들 우리 쭉 한번 볼게요. 항일의병 투쟁. 의병은 크게 우리 전기, 뭐 중기, 후기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거 그렇게 보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을미, 을사, 정미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볼 거고요. 을미는 우리 당연히 을미년에 일어난 의병이고 그거는 우리 봤었죠? 그래서 을미 사병과 단발령에 반발해서 일어났던 운동이었고 당연히 유생 의병장들이 중심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을사의병이 되면 을사의병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했던 게 뭐 종래에 이제 기본적인 유생 의병장들이 많이 주도를 했지만 평민 출신 의병장인 신돌석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점이 좀 특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1970